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보디빌딩 국가대표 IFBB 프로 설기관입니다. 반갑습니다. 1편에서 이 형과 함께 패션 근육에 대해서 알아봤고 2편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다이어트 식단. 제일 중요하죠. 조금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급하네. 너무 급하네. 이제 6월 중순이니까 7월 말 이제 8월 초에 휴가도 많이 가고 바닷가도 놀러 가고 한단 말이죠. 그쵸. 그때까지 몸을 키우는 것보다 이 다이어트가 더 중요하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식단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근육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웨이트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근육량이 많아도 먹는 거에서 하지 않으면 근육돼지죠. 결국에 운동의 완성은 다이어트까지 들어가야 제대로 표현이 되는 거죠. 저도 얼마 전까지는 네. 돼지였어요. 근육돼지였고 뱃살도 많이 나왔고 지금 이제 그거를 조금씩 깎아내는 거예요. 다 식단으로. 형 또 인스타에 식단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형의 이 식단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들,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식단을 짜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또 형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많은 걸 준비하셨네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아이템들, 요즘에 뭐 아주 편리하죠. 이런 것들을 막 전날 11시, 12시 전에만 시키면 새벽에 도착해요. 문 앞에 또 나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실패한다? 뭐 구하기가 힘들고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하기가 네. 힘들다?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 네. 형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안 왔잖아요. 저 때는 식육점 같은 데 가가지고 닭가슴살만 따로 이렇게 해놔요. 그때는 가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쵸. 형 직접 다 삶고 맛도 그럼요. 내고. 네. 저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요즘 편의점 보면은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진짜 먹어도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성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신다 그러면 당류가 낮아야 돼요. 편의점 가보시면 뒤에 영양정보가 써있기 때문에 네. 그 선에서 가장 낮은 제품, 그리고 당이 낮은 제품 중에서 단백질이 높은 제품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직후에 네. 먹기에 아주 좋은 제품이다. 효율은 있지만 좀 20g 이상, 좀 당류가 네. 좀 낮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여기에는 고단백 한 끼 식사라고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몇 끼니마다 드시는 건 전 정말 비추해요. 정말 그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게 건강에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쉐이크류는 운동 직후에 한 번 정도, 2번 하신다 그러면 뭐 2번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걸 보내드려요. 또 궁금한 게, 편의점 가면 요즘에 다이어트 하다가 과자가 너무 땡기는 날이 있거든요. 또 단백질 칩이라고 하니까 건강할 것 같고 네. 먹어도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거 먹어도 되나요? 다이어트 안 하실 거예요? 여기 한 봉지에 단백질 12g 들었대요. 좋죠. 근데 이 단백질 12g을 얻기 위해서 섭취하는 칼로리가 288칼로리. 이건 굉장히 굉장히 높은 칼로리. 여러분 다이어트는 뭡니까? 내가 먹는 칼로리와 운동하면서 일상생활 하는 그 칼로리가 비교가 됐을 때 네. 먹는 칼로리가 더 낮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로 여러분들 섭취를 하시면 너무 쉽게 칼로리를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피하는 게 저는 일단 좋을 것 같다. 사실 이제 다이어트 하면 먹는 것보단 굶어서 빼시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건강 상하는 거는 싫어요. 몸 상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굶는 거랑 소식하는 것도 건강에 더 안 좋은 거죠? 소식하는 거는 괜찮죠. 채소는 예전에 너무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고,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 뭐 얼마나 될까요? 뭐 물론 먹으면 좋겠지만 네네.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해서 멋진 근육을 뽐내고 싶은 그런 상황의 다이어트 식단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적당한 지방 이렇게 조화를 잘 하셔야 되고, 야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즐겨 먹는 오이와 토마토긴 한데 네. 굉장히 칼로리가 낮은데 포만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닭가슴살을 씹어 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수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이랑 토마토를 먹다 보니까 네. 주변에서 왜 먹냐,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많이 이제 문의 주시고 네. 실제로 따라 해보신 분들이 많은데 오이가 정말 신의 한 수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정도면 저 오이 후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후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이 토마토 후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오이 농장에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다 연락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형 일단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여기 메뉴로 형이 식단을 한번 구성을 해주실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저는 아침에는 계란을 먹는 걸 좀 선호를 해요. 계란을 몇 개 아침 먹어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고 흰자와 단백질 구성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노른자는 지방 함량이라든지 또는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 좀 염려는 되죠. 콜레스테롤은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먹었을 때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방량을 좀 줄여 먹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한 번 먹을 때 한 6, 7알 정도 먹는데 노른자는 한 2개 정도 포함시켜서 먹고 있어요. 제 몸무게 기준에는 예를
들어 아침에 몇 개 먹는 게 좋을까요? 다이어트 하시는 게 단순히 몸무게로만 체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내 기초 대사량이 얼마인지를 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하루에 운동으로 태울 수 있는 칼로리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뭐 일반인들 기준으로 체중 곱하기 뭐 1.6에서 네. 2.2 정도 사이로 단백질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얘기는 나와 있는데 저희 선수 같은 경우는 많게는 곱하기 3까지도 먹어요. 보통 뭐 곱하기 2 정도 드시면서 좀 몸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형의 식단 추천으로는 아침에는 계란만 드시나요? 아니요. 저는 예전에는 고구마를 항상 먹고 다이어트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쌀밥으로 바꿨어요. 이유가 있나요? 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맨날 고구마만 먹다 했는데 다른 선수들 보니까 쌀밥을 먹으면서도 몸 잘 만드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쌀밥을 먹었을 때 힘을 더 잘 쓰는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제가 가끔 쌀밥을 먹으면서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하고 싶어서 고구마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감자나 옥수수 같은 거 제가 좋아하니까 좀 네네네. 먹을 때도 있긴 해요. 그러면은 원래는 계란과 아침에 쌀밥. 그리고 오이토마토. 오이토마토는 형 몇 개 드시나요? 아침에? 하나씩 먹어요. 제가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좀 양을 늘렸어요. 밥 기준으로 200g씩 먹어요. 그럼 햇반 하나가 210g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먹어요. 딱 그 정도면 한 끼 네네. 먹을 때. 그리고 닭가슴살이나 계란도 예전보다 좀 늘렸어요. 예전에는 100g씩 먹었는데 네. 지금 200g씩 먹어요. 와. 닭 기준으로 하루에 1kg 먹어요. 아침에 밥 먹는 게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빠른 시간에 밥을 챙겨 먹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지금 1일 1식을 하고 있거든요. 점심에만. 제가 초반에 말했잖아요. 저는 건강을 상하게 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하루 한 끼 1일씩 먹는 거는 체중 빼기는 좋죠. 안 먹으니까. 근데 아마 건강이 안 좋아질 거예요. 최소 3끼는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5끼를 먹는단 말이에요. 저는 근육량이 많고 체중이 일반인보다 많이 나가니까 네네. 필요한 단백질량이 많겠죠. 네. 사람보다. 근데 단백질량을 3끼 또는 2끼에 먹어야 된다 그러면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필요한 만큼 네. 먹으려면. 근데 그 한 끼에 많은 단백질이 다 흡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쪼개서 먹는 나눠서? 거예요. 단백질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진짜 그 간헐적당식으로 뭐 한 끼를 먹을 때 단백질 100g 넣는다고 100g이 다 들어가진 않겠네요. 순수 단백질을 네. 다 섭취는 안 되죠. 보통 아. 30, 40g 내외로 흡수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하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근육이 늘어나는 목적이라면 저도 나눠서 먹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육이 늘어나는 목적도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차피 내 체중과 내 기본적인 기초 대사량, 하루 동안 쓰는 칼로리가 나왔으면 먹는 칼로리를 정하잖아요. 먹는 칼로리를 최대한 분배를 해서 나눠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은 제가 괜찮다고 했던 거는 그거를 조금씩 나눠서 먹는 건 괜찮죠. 오히려 몸이 너무 하루에 한 끼 먹게 되면 먹은 음식을 단백질을 섭취를 했다 하더라도 이걸 내 몸에서는 지방으로 전환을 해서 저장을 하려고 한대요. 하루에 한 끼밖에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비상 체계가 이제 발동이 된 거죠. 일단 형이 또 같이 먹기 좋게 이 오이랑 이 토마토까지 있으니까 딱 이렇게 아침 먹으면 굉장히 클린하게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제가 선호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다른 야채도 다 좋아요. 브로콜리, 뭐 파프리카 또는 뭐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들 저도 좋아하고 와이프가 해주면 먹어요. 저는 이걸 먹는 이유가 준비하기가 편하고 씻어서 가지고 싸다니기도 편하고. 계란 소금 찍어 먹어도 돼요? 소금 찍어 먹어도 돼요. 소금. 소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설탕이 나쁜 거지. 오이 쌈장 괜찮아요? 쌈장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약간 먹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선수 생활 할 건 아니니까 네. 여러분들은 좀 지속 가능한 식단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바뀐 네. 게 계란을 먹으면서는 지방이 노른자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선 지방을 따로 추가하진 않는데 닭가슴살 같은 거 먹을 때는 피넛버터 식단. 같은 거나 견과류 같은 거 지방을 한 끼당 한 10g씩 그 정도씩 먹고 있어요. 좋아야 되는구나. 그게 제 올해 바뀐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럼 점심 형 드시는 걸로 한번 구성해 줄 수 있을까요? 닭가슴살 200g, 밥 200g, 버터? 피넛버터 10g 정도 10g. 아니면 견과류 10에서 15g 네. 그리고 오이토마토 넣어야죠. 제가 지속 가능한 식단은 네. 심플하고 좀 단조로워요. 형 또 이동안이 가지고 다니기 그쵸? 좋은 음식들이야 네. 되니까. 뭐 직장인이라면 점심시간에 나가서 뭐 먹어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닭가슴살 고집하지 마시고 저 요즘에는 목살 같은 것도 먹어요. 지방을 허용하기 시작하니까 먹을 네. 수 있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돼지고기 같은 것도 괜찮고 네. 소고기에 좀 기름기 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편해요. 다이어트 되는 그 느낌은 비슷한가요? 나이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지 식단 때문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방을 조금 네. 먹어주는 게 힘쓰기도 좋고 그만큼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다이어트도 잘 되고 가족들하고 밥 먹으러 가도 저는 그냥 목살 구워 먹어요. 오, 원래 형은 식당 가져가셨잖아요. 그 대신 양을 조절하는 거죠.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밥 한 공기랑 목살 이렇게 먹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런 오이토마토는 없으니까 소스 안 들어간 야채 있으면 좀 먹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조금 스트레스 덜 받으실 거예요. 편의점의 닭가슴살들 보면 엄청 양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괜찮을지. 제 소금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염을 드시건 염분이 많이 있는 걸 드시건 상관없어요. 근데 소스가 들어갔다 당이 많을 거예요. 그 당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설탕이 문제지 소금은 절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염을 먹건 생닭을 먹건 소금 뿌려 먹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당류도 요즘에 막 스테비아도 많고 뭐 알룰로스 막 있는데 좀 고민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알룰로스나 뭐 스테비아 스테비아 이렇게. 같은 걸로 맛을 냈다? 많으면 좀 설사 일으킬 수 있잖아요. 스테비아 토마토 안 먹다가 많이 드시면 그거 먹고 설사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주변에. 뭐든지 과하면 안 된다. 점심 식단 구성했고요. 그냥 간식인가요? 간식이 사실 많아요. 요즘에 육포도 드시는 분들 있다고 전 들었고 단백바 같은 것도 있고 바나나 같은 것도 있고 과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중간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직장인분들은 허기가 지는 그 시간이 허기시죠. 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선수 아니시잖아요. 멋진 몸 만드는 네, 정도? 네. 그러면 저는 여기 다 허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육포도 일반인이잖아요. 네, 일반인 기준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양념 같은 것들이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간식 개념으로 좀 드신다 그러면 과자보단 나을 것 같아요. 형 제로 콜라는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제로콜라, 참스, 나랑드 사이다 다 괜찮습니다. 형도 네. 다 드시나요? 제로? 다 먹죠. 그 세계선수권 우승하고 그럴 때도 매일 먹었어요. 세계선수권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먹었어요. 드셔도 돼요. 근데 너무 물처럼 드시지는 마세요. 건강상에 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의 대용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걱정되는 거는 달달함이 들어가면 거기서 끝나면 돼요. 그 달달함이 들어가면서 머릿속에서 제어가 안 되고 다른 음식들을 다른 단 이제 거를 또 먹게 되는 땡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조심해야죠. 일단 이제 저녁 식단을 좀 짜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어떤 저녁 식단을 하고 있냐면 준규 배더님 아시죠? 알지? 나랑 친하지. 형이 친하시는데 인스타에서 이 순두부장으로 햇반이랑 그 영상을 딱 봤거든요. 요즘에 좀 저녁에 순두부장과 이 밥을 먹고 있는데 괜찮은지 형 궁금합니다. 나는 그거 너무 강추해. 진짜요? 오! 거기도 약간 간장에 알룰로스 네, 감미료가 알룰로스로 들어가잖아.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선수도 그렇게 해도 다이어트가 가능한 양념 소스란 말이야. 근데 굉장히 맛있거든. 일반인들은 네. 그 정도 드셔도 괜찮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나? 왜냐면 선수는 그만큼 열심히 더 운동하고 더 쓰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이 정도 먹어도 다 뺄 수 있어. 일반인들은 그 정도로 빼낼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을 안 하니까 오히려 일반인들이 더 식단을 더 잘해야지 타이트하게 해야 그만큼 따라가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제로 콜라랑 비슷한 거야. 제로 콜라를 먹어서 다른 게 먹고 싶어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잖아. 네. 이렇게 맛있는 비법 소스를 만들어서 네. 너무 맛있어서 더 먹게 되는 경우만 안 만들면 아. 괜찮다는 거지. 그럼 형이 타이트하게 구성을 한다면 똑같이 점심이랑 아니면 아침이랑 똑같이 구성해서 드시나요? 타이트하게 한다 그러면 똑같이 먹고 근데 일반인들이 운동은 언제 들어가? 저녁에 하죠. 저녁을 먹고 해? 아니면 하고 먹어? 너무 이제 늦을 때 먹으면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치. 요즘에는 그냥 먹고 운동을 하는 편이긴 해요. 만약에 퇴근하고 바로 운동하기에는 너무 배고프다. 네. 바나나랑 계란 같은 거. 계란이랑 닭가슴살을 먹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속이 편안한 계란 같은 거 좀 추천을 하지. 안 먹고 가서 비실비실 그냥 운동도 안 되고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힘을 좀 쓰면서 운동하는 게 좋지. 너무 늦어서 8, 9시인데 이때 그래도 먹어야 될까? 시간은 상관이 없다고 봐. 밤 11시건 12시건 이때 먹는 게 살찌는 게 아니고 하루 먹는 총량이 많으면 살이 찌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하고 상관없이 먹어주는 게 좋지. 너무 이제 안 먹고 그러면 수면의 질을 너무 방해시킬 수 있어. 자기 직전에 먹어서 소화가 안 되면 그것도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다이어트 하느라 너무 굶으면 공복에 잠이 안 잠을 와요. 못 자. 이렇게 해서 저녁 식단까지 짰고 마지막 궁금한 게 술은 거의 안 술 드시죠? 거의 안 먹긴 하는데 비시즌에는 좀 한 번씩 비지 먹고 술은 어차피 다이어트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안주만 좀 덜 먹으면 좀 괜찮나요? 술을 즐겨하는 선배들이 많이 계셨거든. 네네네. 실제로 많이 봤어. 시합 전날, 전전날에도 술을 드시는 분이 있어. 그래요? 오. 근데도 대피가 나와요? 근데도 막 1등에 술만 먹어. 안주 아예 안 드시고 안주를 안 먹어. 안주를 먹어도 그냥 이 오이 같은 거, 당근 같은 거, 야채만 잘라져 나오는 것들 있잖아. 네네네. 그런 것만 그냥 하나씩 먹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진탕 먹어도 다음날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더라고. 숙취가 없으신가? 수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술 마시면 다음날이 없어. 그냥 맞죠? 하루 종일 자야 돼. 근데 이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면 술 먹는 날이라도 진짜 안주 적게 먹고 다음날 운동할 정신력이 전 있어야 할 수 있다면. 목표하는 그 날까지 다이어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술에 대해서 오케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형 그럼 5달 기간 동안 치팅을 몇 번 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잘 안 하려고 해. 다이어트 속도가 붙어야 돼. 어느 정도 빠짐이 있어야 치팅도 들어갈 수 있는 거라 생각해. 내 몸이 다이어트화 돼가는 과정에는 지켜주는 게 좋아. 후반부터 치팅이 들어가면 대담할 때 이게 자꾸 멈춰져. 아 그럼 변화가 너무 더디니까. 너무 더디니까 한 달 반 이상은 좀 지켜주고. 근데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네. 치팅하면 안 되지. 우리 무조건 식단으로 가야 됩니다. 한 달 동안은. 맞아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살 좀 드셔도 되고 네. 지방도 좀 드셔도 되니까 양 조절만 하시고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식단 알아봤고 형이 이제 다이어트를 하신 지 한 2달 정도 되셨는데 얼굴 살이랑 형 피부가 엄청 좋아진 것 같아서 정말 깨끗하게 먹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걸 느꼈습니다. 맞아요. 형 진짜 화장도 안 하시고 바로 왔는데 43짜리입니다. 43살인데 이런 피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이제 여름 기간에 우리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형이 다이어트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셨고요. 이대로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좀 건강하게 좋은 몸을 빨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체중 곱하기 몇 꼭 드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만큼 먹었을 때 찌길 원한다, 빼길 원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보고 나한테 맞는 식단을 조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단 찾는 것도 사실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같은 선수들도 매 시즌마다 조금씩 방법을 좀 바꾸고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 찾거든요. 그런 노력이 긍정적인 변화를 다 일으키기 때문에 실패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이 깎아 드세요. 농약이랑 세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돌기에 잔류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깎아 드시는 게 좋아요. 형이 조만간 또 태국 가신다고 하니까 태국까지 날아가서라도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가서 이 정보를 또 받아오도록 하고요. 형 채널 가시면은 오늘 다뤘던 내용에 더 딥한 부분, 더 맞아요. 디테일한 부분도 엄청 많기 때문에 진짜 이제 운동에 재미를 붙이고 싶고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형 채널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식단 브이로그 찍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늦은 시간인데 형 너무 늦게까지 촬영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